나온다 그래도 2번 같은 경우야 연결 라인에 있으니까 미리 보고 가는 게 맞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만약 문제 풀 때 미리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번에 보게 보면 나오죠. 이야기 주머니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관계 맥락에서 우리 문화사에 일어난 문화적 변동을 은유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구술 문화라는 건 입으로 전달된 거고 문자 문화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거고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구술이라는 것과 문자를 갖고 볼 때 구술이 먼저고 문자가 다음이죠. 그죠? 처음에 입으로 전달된 상태에서 나중에 문자가 생기고 기록을 했을 거니까. 그죠? 자, 이 사회에 등장한 인물 중에 젊은 도련님은 문자 문화의 세계를 상징한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주머니에 갇혀 사악한 귀신이 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구술 문화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유통하던 이야기들이다. 위험에 처한 주인공을 구하는 인물은 도련님의 하인인데 그는 신분상 하층민이지만 글 공부를 하는 도련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점에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젊은 도련님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만 할 뿐 남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자 이야기들이 도련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 하인이 도련님을 구하고 도련님은 하인의 말을 듣고 이야기들을 주머니에 풀어줬다는 내용은 제각기 문화사적 의미를 함축한다. 그럼 구술 쪽에 연결된 게 여기에 본다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문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련님인데 도련님이 이야기 듣고 이야기 자체를 그냥 묶어놨다니까 얘네가 짜증나서 얘를 죽여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건 무슨 관계야?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인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지. 하인은 그냥 얘를 구출했다 외에는 크게 뭐 경계선에 있다고 나와도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 양쪽을 뭐 아우러서 걔가 뭐 중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풀어주었다는 거는 맨 마지막 그는 도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었다. 이건 결국 뭐라 의미하는 거야? 갈등이 해소됐다는 의미겠죠. 이런 정도 이야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이야기 주머니를 일단 먼저 볼게요. 라인에 나오는. 전체적으로 고전 성문이 지금 좀 길게 나오긴 했어요. 자, 남다. 볼게요. 그 전에 참 대가집에서 독선생을 앉혀놓고 아들 공부를 떡시키는데 이놈이 공부를 하지 않아. 허재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그 이웃노인네하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놈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걸 다 적는 거야. 적어서 하루 저녁에 한마디 드리면 하나 적어서 이걸 꼭 종이에다 적어 가지고는 요놈의 걸 봉해가지고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거기 쳐놓고 한 게 3년 동안 딱 그려보니까 주머니 3개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 대들보에 딱 달아놨지. 요놈의 걸 이야기 주머니 보니까 3년 동안에 저녁마다 한 개씩 집어넣었으니까 얘기 주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주머니 3개가 찼으니까. 4년 되던 해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도련님이. 이런 동네에서 살 것 같으면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이런 영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고개를 얘기한 거죠. 통상적으로. 이런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전에 왜 가만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쯤 출발하게 되면 오늘쯤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을 명령하는 거야. 너는 내일 누구누구 가말 모시고 누구는 손님 대접을 해라. 이렇게 참 정해졌단 말이야. 참 정해졌단 말이야. 딱 하면 뭐가 느껴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구술문학 같은 느낌이 있죠.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 그 가만 모시고 그 샌님 도련님 모시고 그 영 넘어갈쯤 그 종이 동짓달인데 헛개눈이 밤에 갑작스레 이렇게 와서 눈을 실러 그 도련님 방 문턱에 이렇게 돌려실 때니까 그 방 도련님 없고 빈 방인데 얘기소리가 중중중 나더란 거예요. 그 전에 공부하던 방인데 도련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소리가 나는가. 그래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 들어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게 이놈의 새끼가 우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안 풀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기는 애들은 다 뭐야? 주머니 안에 있는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내일 고기에 넘어 장가갈 테니까 내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 이렇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즉 젊은 도령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많이 나오겠지. 귀신끼리라도?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동기사달의 이 고갯마루턱에 난데없이 돌배를 크다만 걸 하나를 이렇게 입이 피어 늘어지게 하고 돌배가 이렇게 매달리고 오면 그걸 막으려고 누군가 애를 쓸 거야. 그러니까 그놈의 걸 이렇게 떡 만들어 놓으면 새신랑이 오다 그거만 딱 처먹으면 죽을 테니까 그걸 해놓자. 아, 이걸 가벼마리 모시고 갈 종놈이 되었다는 얘기야. 도련님은 내가 살려겠다고 결심 먹었거든. 왜? 자기 주인이니까. 자, 귀신은 이야기들의 계획들을 하인의 결혼 위에 떠난 도련님을 따라 나서고 귀신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부터 도련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 누가? 하인이 당연히 도련님한테 네가 이야기를 묶어놔서 이야기를 널 죽이려고 해서 내가 미리 듣고 널 살린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죠. 눈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도련이 그 공부하던 방에서 서로 귀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가져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돌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금 죽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간 거야. 이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얘기 주머니 생각이 나거든. 아, 그래. 그럼 뭐 한 거야? 그냥 거기다 묶어놓고 까먹고 있었던 거지. 그래, 얘네는 얘를 왜 죽이려고 해? 자기네 묶어놨으니까 짜증나니까. 왜 우리 여기다 구속시켜놔? 우리 나가서 이야기를 풀어놔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것뿐이야. 자, 그래서 참 자기 공부하던 방에 가보니까 대들보의 얘기 주머니 3개 이렇게 뜯어버려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게 매달려 있거든. 아, 그래, 이놈의 얘기 주머니에 갖다 가선 터져서 다 풀어내보냈단 말이야. 그때 헤쳐내보내는데 그럼 이렇게 헤쳐내보냈다고 갈 때 끝난다는 거지. 겨우 나는 그놈의 걸 주워 듣다 보니까 그저 한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 이걸로 끝냅니다. 맨 마지막 끝냅니다. 그럼 뭐 한 거? 부숫자가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의 이야기는 A라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B한테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꼭 무슨 전래동화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좀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말투가 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이번 문제는 그냥 먼저 볼게요. 이거 나하고 연결된 거니까. 자, 1번. 대가님 팁서 독선생 안전고 공부하고 들은 이야기는 종이에다 적어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가 문자 문화의 세계에서 성장한 존재이다. 그렇죠.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문자를 기록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 도련님이 이야기 들으면 종이에 기록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안 풀어졌다라는 내용은 구술문안에서 유통되는 이야기들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구술문안에서 이야기 생명력을 잃어가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왜?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구술문화가 닫혀버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생명력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세 번째,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얘가 내일 고개 넘어 장달간다니까 내일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하며 도련님을 죽이라고 한 내용은 지배적 문화인 구술 문화에 대해서 이게 안 맞지. 지금 얘네들은 구속당에 있잖아. 그래서 갈등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지배적 문화인 구술 문화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문자 문화에 대한 반발이라는 상황을 상징한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갈등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얘가 얘를 가둔 거니까 문자 문화 자체가 더 이렇게 힘이 있는 거고 구술 문화 자체가 이렇게 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를 뭐하고 있는 거야? 저항하고 있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배적 문화는 얘가 지배적 문화가 돼야지. 그래야지 얘가 얘를 가둔 형태가 된 거니까. 반대로 얘가 지배했으면 얘가 얘를 가두고 도련님이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정답 3번 나오죠. 이건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가를 한번 봐볼게요. 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지금 현대풀이 많이 다 해놨어요. 고등학교 치고도. 자, 서울에 옥치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옛 얘기를 잘하기 유명해서 주로 재산가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식성에 오이하나무를 즐겼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오우름이라 불렀다. 대개 무름이란 익힌 나물의 이름이요. 오이씨와 오이가 음이 비슷한 때문이었다. 이거 별얘기 없네 이게. 한 종실에 연로하고 내 아들이 있었는데 물건을 사고 팔기로 큰 부자가 되었건만 천성인색하여 추후도 남중이 싫었뿐 아니라 여러 이들에게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종씨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야? 인색한 거잖아요. 구두생 거지. 더러 친한 것이 원하면 내게도 생각이 있노라 라고 대답하고 세월이지마도 찬호와 제대로 나눠지지 못하였다. 하루는 그가 우물을 불러 이야기시켰다. 우물의 마음속에 함께를 내어 옛 이야기를 지어서 했다. 장안갑부에 이동진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귀장수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늘 상팔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동지가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하여 부가옹이라는 건데 부잣집의 늙은이가 됐다는 얘기지. 이런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성질이 인색하였으므로 비록 자식 형제에게도 달아진 무게에 부치한 게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곰곰이 돌이켜보니 세상만사가부터 허사이고 자기는 오직 재물에 제짜 자의 일평생 종이 되어서 얽매인 셈이 되었습니다. 병석을 생각해보고 생각할수록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인생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 평생 고생해서 재물을 모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저승길로 떠날 마당에 100가지로 생각해본들 한 길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 후회했었구나. 명정이 앞을 서니 명정이라는 게 이제 뭐 죽은 사람의 기록에 대한 뭐 그런 종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게 앞에 서니 창현 소리가 슬프고 공산에 낙엽지고 밤비 내리는 쓸쓸한 무덤 속에 비록 한 푼도 힘들 쓸 수가 있겠는가? 내 주거 염습하여 이끌어놨지. 두 손에 악수를 끼우지 말고 관 양편에 구멍을 뚫어 내 좌우손을 구멍 밖으로 내놓아 길거리 행인들로 하여금 내가 재물을 상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고 이내 우미형했대. 죽었다는 얘기다. 자, 이동기가 죽은 해 자기들이 감히 유언 어기지 못하고 그들을 시행했다니까. 불쌍한데. 그럼 여기까지 딱 볼 때 이 종씨라고 지금 누가 똑같은 거야? 이 안에 있는 이야기에 있는 이동기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인물인 거잖아. 그죠? 자, 수인이 아까 노상에서 우연히 상행을 만나 두 손이 관 밖에 나왔음을 괴이하게 물어보았더니 이동기의 유언이었습니다. 인지장사의 기연야선이라니 과연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실노인이 듣고 보니 은연중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얘기해봐도 그렇잖아. 너도 언젠가 결국 죽을 건데 그렇게 다 인색해고 아들한테 안 주면 뭐 할 거냐. 어차피 버리고 가야 될 텐데 이런 거죠. 이러니까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더 힘든 거야. 왜? 다 두고 떠나야 되잖아. 자, 그리고 그의 말에 조롱하듯이 들었지만 그 말이 이치에 타당하였다. 이에 즉석에 까다로운 바가 있어 오므리게 상을 후하게 주어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드디어 여러 자식 앞으로 재산 나누고 일가친 기구에게도 보화를 터주었다. 그리고는 산정인들 앉아 거무과 쓰러지기며 종신토록 금전상의 말은 입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이야기 주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지. 그죠? 여기서는 인생상에 가는 거지만 위에 이야기에서는 딱히 뭐 주제로 말할 게 애매하잖아. 그냥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대립 요거밖에 얘기 없으니까 각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럼 1번하고 3번 1번 문제 같이 보고 3번 문제만 시간을 드릴게요. 자, 1번 같이 볼게요. 자, 1번에 적재하지 않은 건데 옥물인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제시하는 교훈은 구체적 인물의 행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동지가 안에 이야기에서 행적을 드러내니까. 그 다음 오므림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 속에 오므림이 종신우에게 들려준 이야기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액자식 구성처럼 좀 돼 있지. 그죠?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유사점만 나온 거니까. 세 번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지어내는 오므림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는데 이야기에 중점이 되어 있다. 그렇죠. 적절한 게 어쨌든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지어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만들었으니까. 네 번째, 오므림은 자기한 이야기의 신빙성. 신빙성이 뭔데? 신뢰. 말 그대로 믿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한 걸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들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이거 그런 말이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나와요. 차라리 뭐라고 얘기해?
처음에 깨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있지만 분명히 그 이야기 끝나는 마지막에 볼 때 제가 물어봤는데 이동재 유언이었어요 라고 나온 거니까 직접 들은 것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부터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오히려.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나온 거죠. 마지막 종신부인의 이야기 듣고 보여준 의식과 태도 변화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이야기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면 결국은 종신이 이 얘기 듣고 아 내가 너무 인색하니까 좀 그렇구나 나눠줄 걸 이런 거를 깨달았으니까.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종실을 그 종실노인을 깨닫게 하려는 이야기 그런 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잘 통해서 깨달음이 됐으니까 5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3번 문제만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조금 우리가 되니까. 오늘부터 시험 아니야? 내일은 나올 수 있어? 아까 아영이 전화 왔다고 오늘은 못 가도 내일은 가요. 월요일 날 시험인데 내가 월요일 날 얼굴 좀 모르는데 아, 화요일 있어. 아 화요일부터 시험이야? 월요일이 아니야? 넷플릭스에서 먹구나? 취스 20 콜라 특이하네. 네이버에 미쳤던데 네이버 플러스 가입하면 넷플릭스 풍타던데 한달 3,000원 그런 광고가 나오긴 하지. 나도 가입할 뻔했어. 와이프가 빨리 가입해. 자기 넷플릭스 보니까 나보고 가입하네. 자기는 가입 안 하고. 저희 시험 전주 다다음 주에 한다. 다다음 주? 근데 학교가 수성 아 소송이지. 근데 우리 그때부터 정규 수업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 시험 딱 들어가는 주 바로 전쯤부터가 정규 수업으로 바뀌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하고 수업은 7, 8까지밖에 안 해. 그러니까 14, 15 니네가 16일 정도부터 시험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앞주는 정규 수업 들어가. 일단 그러면 저희 책다 안 나가요. 아니 딱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게 됐을 지. 그래서 왜냐면 문학 인과가 끝나잖아. 그래 딱 그거 계산해서 책을 딱 그렇게 만든 거야. 왜냐면 그 다음 주에 늘 복귀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정규 나도 정규하면서 시험 대비해. 왜냐면 나도 숙지고 애들 뒤에 니네하고 똑같은 날 시험 보거든. 정규 때 빠져도 돼요. 저게 빠지면 아마 정규 선생님이 일단 내가 연락은 할 텐데 어쨌든 저희 그때 내신 그거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딴반 애들 수능 그러니까 복귀한 애들은 다 그냥 정상적으로 그때 정규 수업해. 보통 애들 목요일 정도에 시험 끝나거든. 빨리 끝나거든. 그러니까 걔네 인원이 절반 넘기 때문에 일단 정규 수업 먼저 들어갑니다. 자 3번은 지금 보면 정답 3번이죠. 이게 나의 이야기가 보편적 윤리규범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하고 나를 보면 여기는 그냥 이 둘의
대립 위주의 이야기니까 이거는 보편적 주제나 보편적 규범이나 뭐 윤리학은 상관없는데 말 그대로 여기 이야기는 인생무상이나 또는 뭐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에 덧없음을 얘기한 거니까 차라리 보편적인 건 가쪽이 좀 더 보편적이지. 나는 보편적이지 않죠. 그래서 보편적 윤리구문 주제로 제시됐다는 말은 문제가 있죠. 그 정답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냥 이제 고전상품 두 번째 거로 넘어가세요. 요거는 이번에 보기로 봐보세요. 자, 이번에 보기를 보면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죠. 자, 조신의 꿈은 상류사에 시록된 신라 하대를 배경으로 한 설화이다.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신라 하대의 불교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당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백성들에게 현실은 고행이지만 이를 감내하고 수행하면 괴로움과 걱정이 없는 극락세계인 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조신의 꿈은 조신의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이러한 신라의 하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이런 얘기잖아. 이 조신의 꿈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현실 자체는 어떤 공간이야? 이런 고통의 공간이라는 얘기잖아. 그랬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뭐 할 때 이거를 잘 이겨내면 어디로 간다? 정토로 간다. 이 정토가 극락세계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잘 버틴 애들만 나중에 천국을 만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이건 이제 불교하고 연결된 얘기지만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은 고통의 공간이고 실현의 공간이다. 아니면 시험의 공간이다. 이거는 이단을 제외한 나머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은 저도 안 가봐서 모르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를 잘 이겨내. 그러면 현실을 잘 이겨내면 열반의 세계랑 천국의 세계랑 유토피아로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빠져요. 전부 다. 물론 진짜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죠. 공사상이라는 걸 얘기하거나 가끔 나와요. 불교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아니면 뭐 자비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자비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거고 공사상은 굳이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왜? 어차피 죽을 때 다 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욕심 가지지 말아라. 이게 약간 무욕적인 거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여기 얘기도 결국은 뭐냐면 버티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3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나오면 현실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꿈을 들어갔다가 현실로 나오는 얘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거를 한몽구조라고 얘기하죠. 통상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야? 당연히 무조건 꿈이죠. 전체 이야기가 다 원한다면. 조친의 꿈은 이야기 자체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모의고사 나오면 이거 전문 다 나오거나 아니면 줄거리까지 해서 전체를 다 보여주는 형태로 보통 많이 나와요. 이게 웬만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한 2개인가 3개 정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조친의 꿈은 거의 전문 다 나와요.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욕망의 투영, 욕망의 충족, 욕망의 좌절.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이런 욕망을 이렇게 나오잖아. 충족했다가 좌절하고 현실에서 깨닫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욕망을 충족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걸 꿈에서 알게 해준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말 그대로 충족돼도 결국은 좌절된다는 거는 이 욕망은 의미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의미 없는 거. 이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꿈을 꾸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누가 꿈을 꾸게 만든 거야? 아까 이번에 볼 때 불교라고 했으니까 이 꿈을 꾸게 만든 존재는 부처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네? 자, 옛날 신라 때 세달사의 장원이 명주 난림에 있었다. 본사에서 승려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 뭐냐면 이 조신이 일단 뭐가 나왔어? 나왔죠. 직업이. 승려라고. 그죠? 이 사람 승려인 거야.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기분에 따라 깊이 연멍이 되었다.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잖아. 승리하면 원래 속세의 거를 탐하면 안 되잖아. 일단 그럼 여기서 죄가 한 번 있죠. 여러분 낙산사에 가는 곳을 앞에 가서 남몰래 인연을 맺게 달라고 빌었다. 그럼 두 번의 잘못이 있지.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당연히 가는 보살이 이뤄주겠어? 한마디 하겠지. 꺼져. 너는 승려가 이런 걸 왜 탐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잖아. 자,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별빛이 생겼다. 다시 가는 보살 앞에 나아가 가는 보살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망한다. 그럼 세 번의 잘못을 했지. 혼나야겠네. 자, 날이 저물어서 숲이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얼마 뒤에 잠이 들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잠이 들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들어가게 된 거야. 자, 꿈에 갑자기 김치에 따라 기쁜 모습으로 문을 닫으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전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에 사모하게 대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미 뭐가 있어? 욕망에 충족됐지. 그죠? 왜냐면 그 여자도 나 좋아하는 나한테 그 여자 좋아하잖아. 그럼 둘이 그냥 사귀면 되는 거니까 이 문장에서 이미 충족이 보여주는 거야. 부매명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건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조진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함께 고향을 돌아가 40년을 되면서 다시 다서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고 내벽뿐이고 콩잎이나 명화죽꽃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실에 찬 나머지 가족들이 끌고 사방을 다니면서 입에 풀칠하게 되었다. 그러면 뒤에 입에 풀칠하게 되었다. 뭔가 되게 시련이 오는 거지. 이렇게 10년 동안의 철을 떨다 보니 옷은 매출하게 되는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어입어 몸두거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안역을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씨는 통곡하여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옥현에 도착하여 길가에서 티플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어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에 개에 물려 부모 앞에 아프다고 울며 들어앉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며시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이 씻더니 갑자기 조신에게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날 때 얼굴도 아름다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나 당신과 나눠 먹었고 따뜻한 옷감은 몇 자나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 깊었으나 두터운 인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내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되어오는데 겹방살의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저지에서 구걸하다니며 그런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지키겠습니까?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이에 이슬되었고 풀이에 이슬되었다는 건 뭐야? 그냥 잠깐 반짝하고 끝났다는 얘기잖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기초와 난초와 같은 약속도 이제 회합을 날리는 버든셈 되어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가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하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즉 우리 둘이 만나고 사귀고 했던 것 자체가 혹시 근심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 하나는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 새가 함께 굶주린 것보다 짝이는 난 새가 거울 보는 짝을 그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야? 함께 굶지 말고 각자 찢어져. 이혼해! 약간 뭐 그런 거잖아. 힘들면 버리고 편하면 친해지는 것이 인정상 참 할 수 없는 일이다만 가고 멈추는 건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난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에 헤어지려 합시다. 야, 어차피 헤어질 얘기를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해. 힘들어! 헤어져! 그러면 될걸. 근데 그 다음에 본 조심 반응이 되게 재밌어. 조심 이 말 듣고 기뻐한다. 뭐야? 그럼 이 사람도 진짜 사랑한 게 아닌 거네. 그죠? 그냥 약간 미모에 좀 취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야. 부인이 이만할 거를 막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진실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좌절이란 거는 뭘 얘기한 거야? 이 욕망의 충족이란 건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좌절은 이 사랑이 뭐한 거야? 이렇게 깨지는 걸 얘기한 거지. 이렇게. 그럼 왜 깨지게 만든 거야? 이거 의미 없는 거를 결국은 부처가 말하고 싶은 거니까. 부처 못됐어. 그죠? 이거 꿈으로 얘기하면 있어.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사람한테 꿈속에 경험을 하는 거잖아. 이건 좀 잔인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런 말 하죠.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그래야 주신이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꿈에서 깬 그걸 강몽이라고 하죠. 그건 시험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깼어.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실제로는 꿈에 있는 정도의 시간을 볼 때 꿈에서는 인간 세계가 거의 끝날 때 정도의 시간까지 온 거잖아. 하지만 실제 뭐 한 거야? 이 현실을 볼 때는 아직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는 불과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결국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 극락세계와 현실이라는 인간계로 갖고 볼 때 인간계의 시간은 짧고 극락의 세계는 길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아침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보통은 문학에서 머리가 하얗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늙었다 아니면 너무 힘들다 이런 건데 이거는 밤 사이의 시간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늙은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하얗다를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이런 꿈속의 고통이 굉장히 컸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이런 걸 얘기한 거야. 자, 조씨는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왜?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혀 뜻이 없다는 건 깨달음을 얘기한 거죠.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한 마음도 어른 것도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여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온 길에 해원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놓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그럼 이 돌미륵이 의미하는 건 뭐야? 증거물이지. 그죠? 꿈의 내용을 현실로서 부처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잖아.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자리에 모시고 서울에 들어와 장원관리한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재산처럼 정토사를 짓고 수행했다. 그게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정토사를 보여주거나 또는 돌미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내가 설화 중에 전설이라는 얘기지. 왜냐면 전설만 유일하게 이런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하니까.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드라마에 보면 전설의 고향 해서 KBS 나오는데 시작할 때 이 이야기는 어느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역을 일부러 보여줘요. 근데 민담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작가가 얘기한 거죠.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 전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난 일을 곰곰이 돌이켜보니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 그러하겠는가. 지금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노래에 지어 경계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뭐하라 연결되어 있어? 교훈, 주제, 그대로 연결되는 거잖아.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 마음은 어느새 시들어. 남모는 근심 속에 젊은 얼굴 늙었네. 다시는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근데 갑자기 좁쌀밥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비유적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그건 좁쌀밥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욕망, 탐욕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바야의 힘든 삶, 한순간의 꿈인 걸 깨달았네.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거늘. 호라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적은 장문을 꿈꿨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호라비나 또는 뒤에 나오는 도적은 어떤 것들이야? 탐욕적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말 그대로 이전의 조신을 얘기한 거지. 꿈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 가을 밝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천냥의 세계에 이르겠는가. 결국은 너무 욕심부리지 마. 극락세계 못 가니까. 뭐 이런 정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꿈꿔도 돼요. 왜? 우리는 승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승려니까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 3번까지만 풀어보세요.
초중고 학교에서 선택 과목 조사 안 했냐? 날 전에 그거 오래됐어요. 니네 3학년 때 시험이 나눠 볼 거거든. 네. 엄밀 맞잖아. 몇달 전에. 근데 그렇다고 엄밀하고 화장만 보는 건 아니야. 그럼 화장만 내면 누가 공부하겠어? 공부 안 해. 그래서 거기다 문화하고 뭐 섞긴 섞어 조금씩. 아니면 아예 시험을 2번 볼 수도 있고 그냥 공통 과목 따로 하다가 보면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학교도 있어 실제로. 물론 성적은 하나 나오지 평균에서. 저희는 대학에서 주요 따지지 않으니까. 자 볼게요.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이렇게 돼요. 1번에 5번은 즐거움을 아까 돌밀기나 공간을 빼기하고 연결되는 게 그 점토사하고 다 나왔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3번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혼란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도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둘이 살다가 가난해졌다고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는지는 안 나오죠. 사회적 혼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투자했는데 실패했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다. 이건 언제야? 둘이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한 거잖아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까지는 맞아도 현실도 극락과들은 없다. 근데 현실과 극락이 같으면 뭐하러 여기가 이겨낼 필요가 있어.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냥 편하게 되면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너. 다음 이번에 맨 마지막에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알파 BS에 얘기하는 깨달음은 뭐에 대한 깨달음이야? 말 그대로 이런 해석적인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인생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속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잘 얻었다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후회한다면 맨 마지막에 자기 개인 재산 써서 사찰을 왜 지어? 그리고 수행을 왜 하고? 그냥 계속 뭐 해야 돼? 후회했다면 부처님을 계속 원망만 해야지. 이정이 쓸데없는 거 포기하는 거 말이야. 짜증나게 이랬어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었던 거니까 결국은 다시 뭐 한 거야? 이 현실에서 부처를 욕하기 이전에 원래 승려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설화 자체를 이렇게 풀어서 나온 거는 내년에 거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거의 나오게 될 거는 모의고사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능 특강 교재를 내년에 어차피 쓰긴 써도 전반적으로 밑에부터 쭉 올라오는 패턴대로 움직이는데 거의 고려시대 것까지는 일단 진짜 수능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수능에 설화를 단독으로 깐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문학 난이도는 자꾸 올리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조선시대가 나올 확률이 높긴 높아요. 일단 아니면 두 개 섞어주거든요. 자, 3은 좀 쳤다 할게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뭐 크게 중간중간에 한자어가 있다고 해서 뭘 해석하는 데 막히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기는 해요. 자, 얘는 그 공방의 뜻 자체가 맨 마지막에 나와주잖아요. 이거 어디였어? 그래서 공방 자체가 써있을 때 아예 이런 식으로 지금 써서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볼 때 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역전이라는 거는 지금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과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안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역전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역전 자체가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통 전을 붙인다는 거는 이전까지 이야기를 보면 다 사람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 정도의 배경 놓고 움직이면 얘는 무조건 의인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공방전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실제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줘요. 그 4번의 보기만 봐보세요. 4번의 보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가전은 사람들의 경계하고 건선하기 위해서, 선을 권한다는 얘기죠. 선을 권하기 위해서 사물에 의인화해서 그의 일생을 전해형식 서술한 문학관례로 그 대상은 주로 술, 돈, 대나무와 같이 인간 생활과 관련된 사물들이다. 이때 가전의 작가들은 자신이 의인한 사물에 대한 관점을 역사상의 인물이나 실제 지명 및 관직들을 활용해서 제시하는데 돈을 의인한 공방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주제는 뭐와 연결된다면 세상에 대한 경계거나 아니면 선하고 연결되는 주제를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공방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세상에 대해서 경계나 선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본보다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타가지적으로 보여주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가전이란 것 자체는 주로 언제 하고 있는 거냐면 고려시대 문학을 얘기하는 거고 가전의 특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인, 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실은 당에서 노평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그런 작가의 평. 요 정도의 전체 이야기 구성을 움직여요. 근데 이야기가 가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하고 연결된 얘기가 뭔가 있거나 그러겠죠. 자, 한번 처음에 보세요. 공방이라는 관직이다. 그레의 선조는 옛날 수양산의 운거에서 동굴에 살았는데 일찍 세상에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그럼 처음부터 얘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처음에 돈이 세상에 나왔지만 처음엔 잘 안 쓰였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잠깐 쓰였다가 또 안 쓰이다가 조선시대 중국이 들어가면서 상업의 활동과 연결시켜서 돈이 쓰인단 말이에요. 황제 때 조금 쓰였으나, 황제 때라는 얘기는 중국을 얘기한 거죠. 그때 좀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해서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그럼 얘가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돈이 아직 잘 유통되지 않았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글을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사나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치어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새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라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글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왕관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세요.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돈이란 건 뭐 한다는 거야? 철과 구리 이런 것들을 갈고 다듬어서 돈의 형태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럼 세상에 나타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사용됐다는 얘기고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숲터르로 이사해 가족이 이루어 살았다. 그러니까 얘가 이미 무슨 가족을 이룬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사람처럼 얘기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A에는 돈이 사용되는 과정의 시작을 얘기한 거겠지. 근데 B가 좀 길긴 하죠. 자, 공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의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그럼 주나라 시대부터 이미 뭐 했다는 거야? 세금을 돈으로 냈다는 얘기죠. 주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고조선 이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중국에서 돈의 사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였다는 거죠. 우리보다. 공방의 상한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 나라에서 배설해서 홍역용이 되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도 돈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지.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분세에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놓아 이익을 취했다.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구민으로 임명했다. 그의 무리인 염철승, 군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형이라 부르고 이름 부르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야? 근이 공방을 따랐다 이런 얘기겠죠. 공방은 성질이 탐욕하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거 좋아했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지. 공방은 이 비에 볼 때 아예 성격이 나오죠. 탐욕스럽고 염치 없다. 그러면 이미 얘는 뭐야?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타산지석인 거야. 이런 공망과 같이 탐욕과 염치 없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는 거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의 주제를 보여주려면 공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결국에는 멸망해야지. 아니면 벌을 받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식의 주제를 드러내기가 좋을 거 아니야. 그죠? 만약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선을 행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탐욕적으로 사는 게 나아. 왜?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거니까 분명히 얘는 멸망해야 돼. 그럼 주제는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건성징악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걸 그대로 이룰지 모르겠지만 예측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기준하게 여겼다. 그리해서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들어가고 농사짓는 걸 방해했다. 그러면 여기서 백성 자체가 이렇게 근본을 버렸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백성의 근본은 도대체 뭐야? 뒤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 농사짓는 걸 방해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본은 농사인 거야. 그러면 돈을 쫓는다는 건 농사의 반대니까 뭐야? 상업이지.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나라의 근간은 농사고 상업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썼을 거란 얘기야. 반대로 상업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돈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냥 관점이 그런 거니까. 뭐 이 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고려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화폐 유통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자, 그 다음. 당시에 강간들이 자주 상수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야? 황제는 그냥 돈을 쓰게 했다는 얘기지.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을 이인한다고 본다면 결국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쓰거나 안 좋게 쓴 거고 이미 뭐 한 거야? 벼슬을 사고 파는데 돈을 이용했다는 얘기잖아. 이건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 다음. 공경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건과 서류가 상관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편인과 불처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으니 소위 시장바닥 사귐이나 이런 걸 말한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으로 일삼았다.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100斤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과 같다. 그만큼 뭐야? 금의 가치만큼 돈의 가치가 높은 시대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돈 있으면 금을 사.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예, 금값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 돈, 지금 50만 원 정도 가까이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20만 원 올랐거든요. 돈이 있으시면 금괴를, 골드바를 모으시는. 그럼 비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야? 비에서는 이런 공방의 탐욕적 모습. 이런 걸 위주로 보여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공방 자체는 어떤가? 공방의 그런 미세가, 즉 권력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포인트죠. 자, 그 다음 이제 C. 원제가 즉위하자 공우가 글을 올려 공방에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 힘쓰지 않고 계속 얘기하잖아. 농사가 근본이라고. 다만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래야 나라 좀 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쉬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 라고 한 주역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 탐욕과 비로함을 징계해주세요 라고 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회를 미워하고 공회의 편에 들었다. 그러자 원제가 공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럼 원제가 공회 요청을 받아들인 건 뭐야? 돈의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덜 쓰게 되고. 공방은 관직에 쫓겨났다. 그럼 일단 일시에 상업보다 농업 쪽으로 맞춰진 거지. 공방이 문화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하여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이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이에 조그만 죄로 내쫓기면 당했다. 나 조그만 죄로 내쫓김 당했다. 이 얘기는 뭐야? 억울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방은 뭐가 없어? 뉘우침이 없는 거지.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다양스럽게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은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부평초처럼 이지력이 떠들면서 광해이별정으로 되돌아가 야각에 위에서 낚시대를 들이우고 고를 잡고 술을 사서 민상 해고와 함께 술을 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럼 뭐야 이거? 파면당했는데도 너무 편하게 살고 있잖아. 그치? 비록 천중의 녹과 오정의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상과 바꾸겠는가?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 뭐야? 내가 이렇게 있어도 언젠가 다시 내가 세상에 쓰인다니까. 이런 정도잖아. 거만해 애가. 그럼 시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지. 공방의 뭐야? 파면이지. 하지만 여기서 뭐한다? 공방 자체는 이렇게 뉘우침은 없어. 반성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뒤에선 분명히 다시 쓰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중략돼 있는데 D. 당나라가 일어나자. 당나라 때 우리나라 신라 때잖아. 그죠? 유한의 탁지판관이라는 벼슬이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한의 공방의 계책을 사용해서 국가전이 이롭게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와 시카제시가 있다. 그런데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며 얘가 죽었다는 건 다시 돈이 안 쓰였다는 얘기네. 그의 문도들도 흩어졌다. 그래서 공방의 문도들을 수소문하고 다시 일으키기를 그리고 다시 기용했다. 그럼 다시 돈이 또 쓰였다는 거네.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개원천보 연간에 크게 실시되었고 공방에게는 조의대고 소구승이라는 벼슬이 추중되었다. 송나라 신종 때 망한석이 구정을 담당하면서 송나라, 우리나라 치면 고려 때를 얘기한 거죠. 딱 이 글이 쓰였을 때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경을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총묘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가난해졌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돈을 사용하니까 세상이 가난해진다는 얘기네. 왜냐면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잖아. 돈이 사용된다는 거는 이 돈 자체가 유통된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현대사회로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잖아.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건 뭐가 존재해? 이게 존재한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생긴다는 거잖아.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뭐냐면 작가는 한마디밖에 안 하는 거야. 돈 필요 없어. 돈이 있으니까 계속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걸 썼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소식이 총묘법에 패단을 적절히 비판하고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 하다가 오히려 모험에 빠져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사마강이 재상되어 총묘법을 폐지하다 요청하고 소식을 청구해 발표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전다 쇠퇴하고 다시 융성해지지 못했다. 공방의 아들 유는 댐댐이가 경박하여 서양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퇴윤이 수형령이 되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시력강을 발각되어 죽임당했다. 그럼 뒤에서는 뭘 보여줘? 뒤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잖아. 공방의 세상에 나아감과 몰락의 과정을 같이 보여주잖아. 올라갔다 다시 또 몰락하잖아요. 자,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여기서 사실은 곧 누구냐면 그냥 작가야. 논평은 작가가 할 거 아니야, 결국은. 자,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준다면 과연 이 사람은 충신인가? 딱 봐도 충신 아니잖아.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충신이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충신이야? 공방이 때를 잘 만나, 좋은 주인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비례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를 심었다. 공방이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이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통나라에서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는데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언제가 공유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여버렸다면 그럼 돈을 쓰지 않았다면 이 얘기잖아. 진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후세까지 패단을 미치게 했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선 사람은 항상 믿을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에서 보여주는 건 뭐야? 너는 뭐 뭐야? 세상에 근심. 그러니까 얘는 뭐다? 문제의 대상이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가 주제지. 이게 그대로 주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건성이라고 끝났네. 근데 실제로 고려시대는 상업 자체보다는 농업이 근간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중국이 넘어가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때는 이미 상업이 많이 유통하는 시기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4번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4번만 딱 그리면 안 될 것 같고.
자, 1분 뒤에 맞출게요. 자, 볼게요. 자, 1번에 5, 2번에 3, 3번에 3, 4번에 4. 이렇게 됩니다. 1번에 5번에 보면 적절한 걸 찾는 거잖아요. 왕한성이 나란 일을 맡아보던 때에는 공방의 무리들이 세력이 성하게 되어 세상이 시끄러웠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뒤에 중간 정도에 나오죠. 뒤에 중간에 뭐 왕한석이 거기 나올 거고, 왕한석이 국정단되면서 예경을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총미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가난해지고,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소식이 총미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배척하려다가 모험에 빠져 쫓겨나게 되었고, 선비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사마강이 재상이 되어 총법을 폐지하고 요청하고 소식을 청구해 발족하니 그때 공방의 무리에 쇠퇴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왕한석 때는 공방의 무리들이 성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봐야지 정답이 나오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얘기잖아. 지금 보기의 이야기를 보면 군자라는 사람 자체는 어떤 거를 가지지 않는다. 짐. 이걸 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죠? 군자는 여기서 높은 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혹시나 짐을 가지면 그 사람은 소인처럼 생각하니까 도둑을 당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공방을 생각해보면 얘가 지위 자체는 실제로 높은데 문제는 뭐야? 탐욕도 같이 돼 있잖아.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공방은 중요한 관직에 있으면서도 이익을 따진 존재이기 때문에 얘는 뭐한다? 혼나야 된다. 아니면 도둑질을 당해야 된다. 빼앗김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네는 처벌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주제에 탐욕을 부리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3번처럼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는 군자의 위치에 있지만 자기만 신경 쓴 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당해야 한다. 아니면 관직을 박탈당해야 한다. 이렇게 없는 거지. 그 다음 3번의 시에서는 공방은 뉘우치지 않았잖아. 절대로. 그리고 얘는 어때? 자연 속에 그냥 편안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3번처럼 얘가 고초를 갖고 있다는 건 이상하지. 고초를 갖고 있면 신호와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놀고 있잖아. 자연 속에서. 별장이나 이런 것 중에서.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4번 강의의 별장을 되돌아가 민상과 해고와 함께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을 마치겠다는 공방에 말해서 돈이 없어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얘 자체가 곧 돈이잖아. 얘가 돈인데? 그리고 얘가 지금 자기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어야 자연 속에 유유자적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공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연에 들어가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야지. 근데 돈 자체가 들어가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야 유유자적하다. 이 성립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얘가 돈이 아니었어야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강의의 별장에 되돌아가 민상과 해고와 함께 술배 타고 떠들면서 남은 생을 마치겠다는 공방의 말에서는 이거지. 뉘우치지 않는 공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니면 여전히 뭐한다. 언젠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겠다는 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는 욕심 많은
탐욕적인 공방의 모습이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번 펴보세요. 그럼 모의고사가 안에서 같은 걸로 맞출 거니까 어떻게를 한번 봐볼게요. 그 어디 보냐면 76쪽 해보시고 하친함전기 이름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여기 장면은 거의 처음 봤을 거예요. 하친함전기가 보통은 나오는 장면이 모의고사에서 그 C하고 사씨가 뭔가 대립하거나 아니면 사씨 자체가 다시 교시한테 뭐 복원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저기 뭐 결혼하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는 쫓겨나간 장면에서 이 장면이 모의고사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장면은 아마 거의 처음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8번부터 21번까지 일단 시간 8분만 드릴게요. 자, 시작.
자, 1분 뒤에 맞출게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정답. 18번에 1, 19번에 3, 20번에 3, 21번에 4. 이렇게 되고요. 제목 자체는 어쨌든 이 사시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야기도 사시가 주인공이 맞아요. 여기 장면 자체가 지금 사시가 처음부터 나오니까 그 사서절하고 나오는 사람 자체가 사실을 얘기한 거고, 이 남정기라는 거는 남쪽으로 쫓겨난다,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이미 뭐냐면 사시의 실현을 얘기한 거죠. 그게 그 1번의 보기를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사시남정기와 가늠차는 사시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장치인데, 사시가 작성한 가늠차에는 사시가 지향가치가 들어가며 관음차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 사시와 관음을 동일시하는 것은 보이는데, 관음차에 들어간 관음의 처지는 이후 사시의 앞날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고행을 겪은 후에 관음차를 다시 보는 사시의 모습에서 관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시의 태도를 보는데, 그게 곧 뭔데? 아내의 덕과 의를 중시하며 이를 지켜 희망을 갖는 사시의 삶. 그러니까 이 사시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이런 애죠. 아내의 덕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희망 자체를 감내하는. 얘는 긍정적인 사람이네, 말 그대로. 그리고 이게 18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처음에 중략 부문회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씨는 유공의 아들 할빈거운이라나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남편에게 교씨를 처분드릴 걸 권한다. 근데 교씨가 아들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사씨가 아들 이나 낳자 이르 시간 교씨가 사씨를 모함으로 쫓아내고 사씨는 정처리는 채 떠돈다. 그러면 이 중략 부문의 줄거리를 본다면 이런 얘기잖아. 사씨 자체와 이렇게 교씨가 갈등했는데 얘가 승리하고 얘가 패배해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얘가 이미 뭐 했어? 얘가 이미 악인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럼 얘는 왜 얘가 아들 낳는데 얘를 시기해? 얘가 난 아들은 서자일 거고 얘가 난 아들은 적자일 거 아니야. 왜냐면 얘는 뭐라고 나오니까? 위원회는 첩이나 나오니까. 만약에 사씨가 아들을 안 낳은 상태였으면 얘 아들이 어차피 나중에 대를 이을 거니까 얘가 쫓겨날 이유가 없어. 근데 먼저 교씨가 들어온 건 얘가 아들을 못 낳은 상태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가지면 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그럼 이 사람 아들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시 입장에서는 얘를 죽이거나 아니 얘 아들을 죽이거나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옹호하긴 그렇지만. 그리고 되게 애매한 게 그 밑에 볼 때 보면 이제 여승이 나오잖아. 여승하고 이렇게 여동이라 나오는데 얘네들 이름이 안 나와 처음에. 그죠? A 다음에 볼 때 여승인데 얘 이름이 여동은 마지막까지 안 나오고 여승은 어디 나와? A에 가야지 이름이 나오죠. A 가면 이런 나오잖아. 어차피 19번 해야 되니까 A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승이 크게 놀라 그러는데 이 말씀 같은 때 부인이 신성현 사극사택 소저가 아니십니까? 부인의 용모음성이 이목에 익은 줄을 이상히 여겼나이다. 소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야? 이 그때가 과거의 사실을 만날 때를 얘기한 거잖아. 그를 받아온 우아함의 유해로서이다. 그러니까 A에서 얘가 제가 과거에는 의외였던 사람이에요. 이제 얘기한 거잖아. 한참 뒤에 얘기해. 답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소승이 유공의물 받자와 부인에게 관음찬을 받아 가매 공보시고 크게 기뻐하여 혼인을 정하시고 소승에게 상을 후하게 주시니 그때 머물러 혼사를 보려 하다가 스승을 바삐 찾아야 하매 할 수 없이 산에 돌아와 스승을 따라서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스승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이곳에 와 외진 곳에 작은 암자를 짓고 조용히 공부하며 불상을 배울 때마다 부인의 옥설 같은 용모를 생각하던 말도 안 돼. 무슨 뭐 과거에 봤던 여자를 계속 생각해. 그냥 소설이 하는 얘기지. 소치하지 못했는데 이제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분의 정답이 3번밖에 안 되는 거지. 과거의 사소자와 지금의 사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답이 3번밖에 안 나온 거고 나머지는 안 나오죠. 그럼 18번에 1번에 보면 외에는 꿈속의 일 자체가 뭐 이어진 거에 신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나온 게 중략권의 주거리 A와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A와 B 사이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18번에 5번을 보면 외에는 유공의 요청에 따라 혼인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급사 부인을 만나고 돌아왔다. 근데 혼인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왜냐면 처음에 나오잖아. 유공이 두 부인과 더불어 묘회를 기다리더니 묘에 돌아와 웃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를 얘기한 거죠. 족자들이 그냥 공인으로 가는데 사소저의 제주와 용모가 어떠하뇨? 그럼 혼인의사 전달한 게 아니라 얘 제주하고 용모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한 것 뿐이잖아. 안 맞죠? 그래서 18번에서도 5번 나온 거고 그 다음 20번 20번은 살릴 수 있는 게 있어. 20번에 4번하고 5번에 B들은 맞아요. 지금 20번에 4에서 B를 보면 상대인줄의 위기를 구한 것에 감사한 모습 그래서 실로 감격한다 이런 게 B에서 얘기하죠. 하지만 승리에 앉아 말고 귀 암자에게 폐가 될까봐 에이 나 가기 좀 그래 이러니까 5번처럼 거절하는 것도 나오죠. 근데 나머지가 안 맞는 거고 1, 2번은 매력이 없어. A든 B든 A든 C든 안 맞으니까. 3번을 볼 때 A에는 자기가 처한 현실에 좌절하는 태도가 그래서 뭐한다? A 맨 마지막에 의지할 데 없으니 그냥 죽는 게 낫겠어. 그냥 죽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좌절하는 거구나 포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D에서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하늘에 정하는 것이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D에서는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D 자체를. 그러니까 동나 나올 게 3번밖에 없죠. 그리고 21번은 보기가 없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1번에 볼 때 묘해가 사실대에서 족자 가운데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점에서 족자 속의 인물인 관음처럼 그러면 여기서 족자 속의 인물인 관음처럼 이렇게 되면 그 보기의 세 번째, 네 번째 주처는 뭐 한 거야? 사치와 관음을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사시의 제주와 용모가 높게 평가되겠다. 이건 앞에 문제에서 확인했지. 얘 볼 때 처음 부분에 족자 가운데 사는 것 같다이다 하고 크게 기뻐하며 범인이 아니구나 라고 했으니까 좋은 거에 비유한 거잖아. 두 번째
사씨가 관음창에서 관음이 돼서 덕행이 준하나 태임이나 태서와 같다고 찬양했다. 그럼 덕행이 이상과 같다는 거는 덕이 높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실제로 보기 마지막에도 얘는 아내의 덕을 중시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여기서 사씨는 뭐가 아닌 거야?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거야. 그냥 뭐냐면 여자로서 여자에 주어진 삶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사씨가 도착한 분산사가 관음찬의 묘사한 공간과 유사하게 섬의 외로에 있어 사면이다 무리고 대숲이 있다. 그러면 관음참에서 봤던 공간 자체가 과거였고 지금 보는 공간과 똑같다는 건 복선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후 사시 앞날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물론 복선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 나중에 뒤에 보니까 아 그게 복선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다. 그럼 네 번째, 사씨가 소원함에서 예불을 드리다가 관음 화상을 보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그러면 신앙을 감내하며 의를 지키고 있다는 사씨가 자신함에 진정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이거 사씨 자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는 왜 흘린 거야? 지금 중략군의 줄거리 이런 거 보면 자기 지금 밀려났잖아. 그런데도 누군가 만나고 어쨌든 지금 겨우겨우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삶의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거보다는 시련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야. 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의미에서 눈물 흘리는 거겠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밀려난 거를 생각해보고 아까 A나 이런 걸 보면 아 그냥 죽는 게 낫겠어. 의지도 없는 거 이런 거 보면 너무 힘들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보기에 맨 마지막에도 신원을 감내했던 사씨에서 근데 신원을 감내한다는 거는 그걸 뭐 한다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서 계속 힘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씨는 여기서 뭐가 아닌 거야. 이 사씨는 의지가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지. 그럼 마지막 정답 나왔고 관음 화상을 다시 보며 찬의 의미가 자기의 유락함을 그렸다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르네 다시 마주한 관음 속의 관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관음찬을 다시 살펴보는 사씨의 모습, 그거는 현재의 사씨의 모습이지 관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씨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잖아. 보기 없으면 문제 만들 수가 없죠. 정답 4번 나오는 거죠. 이 결말엔 지금 교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 그죠? 물론 교시 나중에 죽어요. 얘가 죽여버려. 사씨가 유할님이 물어봐. 유할님이 얘 어떡할까? 죽여버려요 그냥. 당신 뜻대로. 죽여버려. 그래야 권선징악이 잘 나오지. 그죠? 물론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과거 이야기들이 권선징악으로 꼭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는 이 장면은 거의 앞으로 볼 일 없고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나온 장면이고 보통은 그 중략군의 줄거리 있는 거를 좀 확장해서 많이 나와요.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이게 여기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잘 보이죠. 해적과의 갈등이 되게 잘 보이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가정소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소설의 갈등 갖고 있는 것들이 내년도 모의고사에도 한 번 이상 무조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요새 트렌드 문제예요. 근데 사실함정기가 나오는 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읽어먹었어요. 얘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얘가 아니라 다른 거와 관련되는 가정소설들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요새. 아니면 뭐가 나오거나 여자의 공부 고전의 이 둘 중에 하나가 교복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해요. 일단 확률적으로 매번 확률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